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사라다 오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두고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만났으니까요. 1년도 안 돼서 일종의 답방을 한 것입니다. 가자마자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뉴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투자 유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 달러, 약 3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특히 영부인의 공이 컸다, 이런 뉴스도 함께 나옵니다. 3조 원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치란 좋은 소식인데 바로 비판 뉴스도 함께 나오죠. 원래 한 해에 8천억 원 정도 이 투자를 하던 거 4년 하면 애초에 계획 수준이 3조 원가량 된다. 이게 바로 요지였습니다. 아무튼 투자해 준다니까 넷플릭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미국 첨단 기업이 19억 달러, 약 2조 5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전자기기용 유리업체 코닝이 한국에 또 5년간 2조 원을 붓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입니까? 미국 방문 3일 만에 8조 원의 투자 유치를 거뒀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데 일단 그럴싸한 숫자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투자 유치에 등장하는 기업들이 뭔가 익숙한 느낌이 좀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코닝을 볼게요. 아이폰과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이 액정 유리, 그 유명한 고릴라 글래스로 유명한 1등 회사죠. 근데 이 회사 삼성전자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 한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유리 전부 여기서 만든 겁니다. 코닝 유리가 없으면 사실상 TV,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 완성이 안 되는 수준에 이미 갑에 위치해 있는 회사죠. 자, 그런데 얼마 전이죠. 4월 5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지역에 앞으로 4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신공정의 OLED를 생산하는 공정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정말 반길 일이죠. 아산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삼성의 주요 파트너인 코닝의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원래 삼성전자의 자회사이기도 했던 바로 그 코닝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삼성이 2026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실행 계획인데 삼성이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투자하면 그중 상당수가 코닝이 많은 지분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코닝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 투자, 삼성이 해놓은 4조 원 정도 중에 절반 정도를 다시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과 코닝이 합작사를 통해 세팅해놓은 투자 계약이 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깜짝 선물로 포장지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은 다른 투자 유치에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업 6곳이 한국에 2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에서 바로 나온 건데요. 이 발표를 좀 보면요. 에어 프로덕츠, 바로 수소 생산 시설 분야고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 수소 분야고요. 또 반도체 분야의 온세미콘덕터,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이고요. 그린트위드, 퓨어 사이클 테크놀로지, EMP 벨스타, 이렇게 6곳이 2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미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국내 업력이 상당수 있고 투자가 진행된 회사들, 또 SK 같은 대기업과 이미 이 R&D 투자 관계가 있는 회사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굳이 이번 성과를 저희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선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 많은 것들이 저만의 고민이거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투자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해온 것들은 어느 정도였고 사실은 우리 관계는 어떤 회사였는지, 고용 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하고 언론에서도 질문을 해서 답을 들어야 합니다. 넷플릭스를 만났으면요, 우리 영화 방송업계의 제작 현실, 이 분야별 투자의 적절성,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정도의 언급은 나왔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징어 게임 250억 원으로 만들어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1조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지금도 시청자들이 오징어 게임 한 번 틀 때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이면 사실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 노름에 취해서 뭐 아무것도 안 남는 투자 뉴스, 우리가 너무 많이 봤었던 그런 MOU, 투자 계획 이런 걸로 남지는 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숫자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그 기간에 정의석 현대차그룹 회장도 만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났습니다. 정의석 회장은요,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의 전용 공장 2025년까지 14조 원을 투자하고요. 또 로보틱스라든지 UAM 같은 모빌리티 분야 여기에 55억 달러를 쓰겠다 이렇게 밝혔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사람이 공장까지 와서 평택에서 약속을 하는데 앞서서 계획이 되었던 것들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이 파운드리 공장을 착공을 해서 2024년까지 2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이 두 회사만 해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3년간 40조 원이 넘고요. SK는 이미 포드와 배터리 합작사를 짓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장을 짓고 있죠. 삼성, SK, 현대기아차, LG, 롯데에서 미국에만 대략 1,000억 달러 작년 한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13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미국의 전기차, 반도체 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혜택은커녕 고통받게 되는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 안타깝죠. 아무튼 간에 뭐 130조 원을 갖다 주고 3일 동안 8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이 자랑을 하고 숫자를 내보이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정책 논의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상당히 아쉽고 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 내용 업데이트가 되면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라다 오행이었습니다.